자, 이제 분위기 바꿔봅니다. 지구촌 상황 좀 알아볼게요. 미국에서 한 상점에서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한 남성이 상점 안으로 내던진 이것 때문에 큰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 남성이 뭔가에 불을 붙이는가 싶더니 상점 안으로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불길이 순식간에 진열대를 집어삼켰는데요. 가연성 물질을 가득 담은 화염병이었던 겁니다. 불길에 놀란 직원이 신발에 불이 붙은 채로 간신히 가게 밖으로 나왔고 카운터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 황급히 빠져나오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불을 지른 남성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화염병을 던지려는 순간에 행인이 재빠르게 팔을 낚아챕니다. 그 덕에 화염병은 바닥에 떨어졌는데 만약 이게 상점 안으로 던져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후 불길은 누군가 상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오면서 가까스로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상황이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최지봉 교수님. 아찔하죠. 지금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 상점의 주인하고 저 손님, 아까 지금 화염병을 던진 사람이 손님으로 갔던 분이에요.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말다툼이 있고 나서 화가 나서 나와서 화염병 2개를 준비해 간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첫 번째 화염병을 불을 붙여서 던져서 지금 가게 안에 불이 저렇게 난 것이고요. 얼마나 위험했냐면 그 안에 주인하고 종업원 한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아이고. 다행히 불이 나자마자 바로 밖으로 대피하셔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두 번째 화염병을 던지려고 불을 붙였는데 옆에 보시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지나가던 행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툭 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네네. 화염병이 다행히 거리에 떨어지고 더 이상 던지지 않아서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황당하고요. 저 사람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나서 화풀이 한다지만 사람의 목숨과 생명이 달려있는 곳에 저렇게 맞아요. 위험한 행동을 해서 정말 황당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있던 직원 두 분은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혹시 뭐 화상 등의 어떤 부상을 입지는 않았을까요? 네, 가게 안에 있던 주인과 직원은 이 불길이 번지자마자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 네, 두 번째 화염병을 던지려 했던 이 방어범을 쫓아갔는데 이때 그 방어범이 주머니에 있던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손이 베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흉기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점원 화상을 입긴 했지만 사망자는 없었고요. 이 모하메드 압둘라라는 직원에 따르면 진열대 앞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유리 파편과 불꽃이 얼굴에 튀었다고 당시에 아찔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저 사람을 그나마 다행인 게 경찰이 체포했다고 하는데 홍유진 박사님 대체 왜 저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시비가 붙었던 모양인데요. 이 사람 불을 내기 전에 식료품점에 굉장히 불만을 품고 점원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해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가게에다가 불을 질러서 건물 전체로 불을 번지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욕 소방당국이 경찰이랑 같이 이 방화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불지른 30대 남성을 체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방화뿐만 아니고 폭행, 뭐 여러 가지 5가지 정도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결국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마터면 정말 대형 참사가 빚어질 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또 다른 곳에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최진문 교수님?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미국에서 또 이런 장면이 벌어졌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잘 모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한 남성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식당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보다 못한 또 다른 남성이 말려보고 있지만 밀치면서 난동을 계속 이어가는 장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시면 지금 밀치면서 하고 있죠. 그런데 분위기가 험악지던 그때에 어디선가 강펀치가 날려듭니다. 이 한 방에 남성은 그대로 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은 종업원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쓰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보다 못한 파란 옷의 이 남성이 등장을 해서 펀치 한 방으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정말로 눈 깜짝할 새의 번개 같은 주먹에 일단 나가 떨어졌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6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한인식당에서 벌어졌습니다. 매장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이 남성은 오히려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재차 매장 직원이 지자체 명령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역시나 이 남성은 더 흥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남성은 식당을 나가려는데 출입구 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 한 노인이 이 남성에게 그냥 나가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 몸을 돌리더니 한판 붙고 싶냐며 노인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서고 이후 노인을 세게 밀칩니다. 이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파란 상의 청년, 이때 냅다 이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 남성은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이후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일상으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는 그냥 아무 데서나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식당에서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손님의 경우에도 식사할 때에만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은 식당에 있던 한 여성이 촬영을 해서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여성은 식당 직원이 곤경에 처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촬영을 하게 됐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이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면서 난동을 부린 저 남성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SNS에서 봤다면 자신의 행동을 냉정하게 보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100번 지당한 얘기였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그 아래에 있는 멕시코에는 오늘이 무슨 날이라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매년 멕시코에서는 사랑했던 망자들을 추억하는 특별한 날이 있는데 바로 망자의 날입니다. 이 멕시코시티 거리를 들뜨게 한 이 망자의 날 기념 행사 현장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멕시코의 대표 명절 망자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려 멕시코시티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11월 1일부터 2일은 죽은 친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리며 명복을 비는 망자의 날입니다. 이 각양각색의 꼭두각시 인형과 화려한 분장의 사람들이 멕시코 도심 거리를 행진하며 신나게 흥을 돋우는데요. 네. 차들로 가득해야 할 도심 한복판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해골 가면을 쓰고 망자의 날을 즐기는 퍼레이드 행렬도 인상적입니다. 이 망자의 날 행사는 이 죽음과 삶이 한데 어울리는 유쾌한 축제로 여겨지는데, 이름은 망자의 날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망자의 날이라고 해서 무슨 음산한 분위기에서 축제가 열리는 줄 알았더니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아마 저 축제 오랜만에 맞이한 시민들, 이 멕시코 국민들도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oy feliz de ser mexicana, orgullosamente mexicana, que tengamos esta hermosa tradición, que podamos mostrarle al mundo que estamos celebrando la muerte de una forma feliz, artística. Hay mucho arte aquí, muchas emociones transmitidas, ¿no? A través de esta celebración. Completamente cambia la situación desde lo que hemos pasado, cómo lo vivimos. Creo que fue una época muy fuerte para todos y hoy por hoy que nuestros seres ya no están con nosotros es una manera de honrarlos de una forma alegre, feliz y siempre recordarlos con amor. 뭐 어디나 그러겠습니다만은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취소됐던 저 축제가 오랜만에 하니 얼마나 반가웠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망자의 날 퍼레이드가 2년 만에 지금 개최가 됐거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요.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서 공동묘지 출입이 일시가 폐쇄됐고요. 멕시코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망자의 날을 앞두고서 이게 다시 열리게 된 이유가 1차 접종이, 예방접종 1차 접종이 98%예요. 백신 접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 된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규모를 좀 축소했어요. 축소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망자의 날이 다른 해와 다르게 올해 2년 만에 열린 망자의 날은 뭘 기념하냐면 코로나19 때문에 희생당한 분들을 기념하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한 150여 개의 추모의 벽을 만들어서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추모하는 행사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망자의 날 행사 보려고 아마 자리쟁탈전도 치열했을 텐데, 실제로 이런 자리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곳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차 안에서 조수석을 둔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조수석을 대형견 2마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좁은 자리를 두고 덩치도 큰 두 대형견들이 서로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경쟁하느라 잔뜩 날이 곤두서 있는데요. 원래는 검은 개 칼라가 항상 조수석을 차지했지만 최근부터 얼룩개 루나가 나도 엄마 옆에 좀 앉자라면서 조수석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네. 결국 좁은 조수석에 초대형견 2마리가 어떻게든 공간을 찾아서 동시에 앉고야마는 묘기 아닌 묘기까지 벌이게 되는데요. 이런 걸 두고 불편한 동거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소풍 가면 하는 뭐 엉덩이로 밀어내기 게임 그렇게 흡사합니다, 진짜 홍유진 박사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산만한 큰 대형견들이 서로 엄마 옆에 이제 조수석에 앉겠다고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에 이제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데요. 네. 실제로 이 주인분도 굉장히 귀여웠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때가 이제 아들의 학교 시간이어서 이제 이동하는 사이였는데요. 네. 그것만 아니었으면 둘이서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을 조금 더 놓고 지켜보고 싶을 만큼 너무 귀여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지금 강아지들이 앞좌석에 앉고 싶어서 저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즘은 앞좌석에 앉을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왜요?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그러겠네요. 주인이 조수석 탑승을 금지시켰다고 해요. 네. 그래서 뒷좌석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을 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저 반려견들이 사랑스러울까요? 참 흐뭇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요, 서울 잠실에는 이 인물의 흉상이 설치됐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해 1월 19일 세상을 떠난 신격호 고 롯데 창업주의 생일은 1921년 11월 3일입니다. 내일이면 딱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러네요. 이에 롯데가 신격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열었습니다. 관련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롯데월드타워 5층에 마련된 기념관입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초기 집무실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창업주가 생전에 신었던 낡은 구두와 돋보기, 담뱃대 등의 개인적 물건뿐만 아니라 수첩이나 명함 등의 집무도구 및 백화점 초기 구상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저거 옛날 진짜 신던 그런 구두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아하. 특히 롯데월드타워 1층에 설치된 흉상은 이 좌대를 포함해서 총 185cm의 높이입니다. 광화문 세종대왕상으로 널리 알려진 김영원 조각가가 제작을 맡았고요. 네. 흉상 뒤에는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는 문구를 강병인 서예가가 글씨로 담았습니다. 네. 물론 뭐 공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대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라고 막 평가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조그만 가게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큰 거거든요. 껌 사업으로 엄청나게 이제 부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롯데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그렇고 현재 이제 롯데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뭐 형제간의 다툼도 그렇죠, 있었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격호 회장이 탄생 100주년이거든요. 이분이 언제 태어나셨냐면 1921년 11월 3일 날 태어났어요. 딱 100년이네요. 100년 됐어요. 그러니까 10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흉상도 만들고 지금 기념관을 만든 건데 네. 롯데가 다시 제2 창업의 길로 가겠다는 어떤 각오를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사업 보국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업을 하는 기분 또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사업 보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기업을 일으켜서 나라를 이바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좋은 뜻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롯데가 정말 이 새로운 창업 정신을 가지고서 국가 발전 또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롯데가 일본 기업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생산도 하고 우리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다시 사랑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참 많은 소회가 있을 거예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여름에 맺은 그 롯데 도전 위에 서 있습니다. 롯데 그 어느 부분이든 명 회장님의 애정이 깃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100년의 이 탄생 100년이면 많은 일화 알려지지 않은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고 신격호 명예회장은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후원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래요? 이 복싱 챔피언 홍수환 선수 그리고 조치훈 바둑기사 역시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날 기념식에 소개된 인터뷰 영상을 보면은요.
홍수환 선수는 일본 임직원을 모두 사무실로 불러 내 주먹을 보여주며 이 작은 손으로 일본을 이겼다라고 자랑했다고 전했고요. 조상현 바둑기사 7단, 이 조치훈 구단의 동상입니다. 이 네. 일본에서 명인 타이틀을 획득한 뒤 한국 정부가 주는 은관 문화원정을 받으러 왔을 때 신창업주가 1등석 비행기표를 끊어주며 한국까지 동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 박영길 롯데자이언트 초대 감독 등 이전 신명예장과의 추억을 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아마 또 임직원들이 또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